어떤 얘기냐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네. 이란 단체가 있어요. 시민단체죠. 네. 근데 이 단체가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전 MBC 기자인 장인수 씨가 제기했던 공소 취소 거래설 예. 관련해서 이제 가짜 뉴스다. 음. 이래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네. 방송통신미디어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네, 방미심의라고 합니다. 줄여서 네. 신고를 했어요.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처리가 잘 안 된 모양이에요. 자, 사실 이게 제가 다들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도대체 이 뉴스라고 할 수 없죠. 어쨌든 이 주장이 어떤 식으로 제재를 받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나 사실 근데 오늘 사실 아침에 이 김한매 대표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사생 대표입니다. 네. 그 이슈 전파사 매우 재밌게 보고 싶다고. 아, 정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에 대해서 기대가 크시다면서 따로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두 사람 부럽다. 나는 그냥 단독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바닥도 박박 긁었는데 네. 막 제보가 들어오고. 근데 김정은 기자한테 왜 전화를 못 한다 줬지 약간 이 생각이 드는데 아마 김정은 기자보다 제가 사회부를 먼저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출입을 네. 해가지고 아마 제 번호가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간에 조금 이제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은 네. 실질적으로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가 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한 제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현재 안에서. 상태에서. 어렵다. 네, 현재 상황에서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일단 현행법상 이제 유튜브입니다. 언론사 유튜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행법상 유튜브 상에서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방미심이라고 할게요. 네. 방미심의의 소관 사무예요. 이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법령을 좀 찾아왔는데 띄워주시면은 관련 법조항을 보면 네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저기 빠져 있는데요. 저건 그러니까 방미통일법이고요. 그 안에 심의위원회 방미심의에 대한 그 규정이 적용돼 있는데 그 유튜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받게 돼요. 네.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약 언론사 유튜브가 아닌 다른 유튜브에서 이런 종류의 가짜 뉴스를 한다. 그러면은 방미심의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한 이 심의는 이 정보통신망법 44조 7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인서트 2를 띄워주시면은 이제 이게 언론사의 유튜브가 아닌 경우에 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 유튜브가 아닌 경우에는 방미심의의 심의를 받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언론사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언론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고요. 네. 언론사의 경우 언론의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언론중재법 네.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김어준 씨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많은 오늘 뭐 전한길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인터넷 언론으로 분류돼가지고 언론 중재위로 넘어가요. 그래갖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저번에 그 네. 라디오 나와가지고 방미심의에 의해서 이제 뭐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가 언중이라고 이렇게 정정을 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언론중재법은 제3자가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만 구제 대상이에요. 조정 대상.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인수 씨가 안 밝혔죠. 고위 관계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일단은 워딩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고위 관계자로 실질적으로 특정이 됐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조정 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인수 씨가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다. 만약에 이렇게 특정을 했다면 정성호 장관이 나 아닌데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네. 라면서 이거 언중위에서 네. 다뤄주세요. 네.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없는 되게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네.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라고 얘기해서 이재명이
이라는 이름은 거론했잖아요. 거론을 했죠. 그러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피해자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대통령이 그렇다고 대통령이 거기다가 언중이 그렇죠. 제소를 합니까? 네. 그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할 구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이 아무리 이거 대통령에 관한 허위 사실 아니야? 이거 가짜 뉴스인데 네. 처벌해 주세요 해도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이상은 이제 언중위에서 다룰 수 없다. 현행법상 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세 네. 그러니까 아까 그거 나왔죠. 이제 언론중재법은 피해자만 된다. 여기 피해자라고 네. 딱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사세행에서 처음에 박미심의에 그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신고한 이유가 있을 텐데. 네네. 그래서 이제 사생 대표께서 이제 김한배 대표께서 이 언론중재법은 당사자주의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없고, 걸 알고 네. 박미심의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라는 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신고센터 이거를 신고를 한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 URL과 함께 네. 그 이달 15일에 신고를 하고 네. 그다음에 16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박미심의의 답변이 뭐냐면요. 김어준 씨 유튜브는 언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뉴스 심의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 유튜브로 네, 언론사 본다. 유튜브이기 그냥 때문에. 유튜브가 아니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3월 17일에 박미심의가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원래 그게 배너가 있었거든요. 요걸 폐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배너를 배너를 없애버렸어요. 눌러서 신고를 네. 할 수가 있는데 네. 아예 이거 신고하고 김한배 대표가 뭐 문의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고 나서 네. 이게 공교로울 수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 메뉴가 아예 사라졌다. 메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없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박미심의에 좀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통화를 하고 왔죠. 근데 이제 좀 시기적으로 굉장히 공교롭긴 한데 박미심의 설명을 제가 들어봤을 때 완전히 납득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뭐냐면은 원래 박미심의에서 언론을 심의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일이다라는 주장을 이게 사실 박미심의의 가짜뉴스 신고센터라는 게 생긴 게 네. 윤석열 정부 때예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식 고발 사주하고 막 뭐 그런 식으로 고발 사주가 아니라 그 뉴스타파도 신고. 박미심의에서 제재를 해버렸어요. 언중이가 아니라 음. 굉장히.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박미심의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 뭐랄까 이전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 그쵸. 없으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폐지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왜 10개월이나 지난 출범한 지 10개월이나 이제서야. 지났는데 이제서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최근에 위원들이 호선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는데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을 안 받아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직무대행이 꾸려지고 해가지고 첫 회의가 이달 12일에 첫 전체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은 완전히 납득 못할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 이 김한배 대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생 쪽에서는 이제 박미심의 소관 상임위가 국회 과기방통위,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렇죠. 과기방통위인데 그래서 혹시 그런 입김이 작용해서 아예 가짜 뉴스 이번에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 관련해서 신고를 해버리니까 이거 신고센터 없애버린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할 만하지만 박미심의에서 설명도 근거가 있다. 그러면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니다. 여기서 끝내면은 그냥 취재가 아니죠. 그래갖고 그러면은 미치겠다. 난 당신이 이렇게 한다고 나도 한번 해봤다고 제가 뭐 여기서 뭐 내가 그냥 따라 해봤다고. 네. 근데 아니, 자 프로의 세계에서 그래서 더 취재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도부모. 그러면은 이제 그 행정 절차라는 게 갑자기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10일에 첫 회의하고 뭐 16일에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이 문제를 언제 없애기로 했느냐, 기한이 언제 되느냐라고 박미심에 물어봤는데 1월 달에 그 한번 들어왔대요.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막 뭐 어쨌든 저는 좀 찜찜하긴 한데 완전히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다. 설명이 완전히 수긍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이제 박미심의에서는 우리 원래 없애려고 예정돼 있던 거고 절차대로 예정 계획대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박미심이나 언중이 뭐 누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요.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김어준 씨 같은 언론 그 유튜브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는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나 음모설이나 이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폈을 때 네. 그 어디에서도 사실상 피해자가 언중이에 제소하지 않는 이상은 제재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언중이는 피해자만 신청을 할 수 있고 언론에 대해서는 방미심의가 심의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의 유튜브에서 특정인에 대한 굉장히 나쁜 말을 허위 비방 정보를 퍼뜨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본인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은 이제 본인이 피해자가 아닌 이상은 구제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김한매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한 500분 정도 시민과 같이 모아가지고 네. 그 뭐냐 이제 방미심의 가짜 뉴스 제보를 했는데 네.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가 어쨌든 인터넷 신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언중이로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 자체가 벌어져갖고 사실상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정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제도적 설계가 필요한 그러네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또 언중이를 또 근데 이게 되게 약간 어려운 문제인 게 그렇다고 언중이를 3자 다 열어버리면은 언중이 업무가 과도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너무 뭐랄까 불필요한 그 조정 신청들이 남발될 수 있어가지고 하여튼간 국회의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진지하게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오늘 네. 전한길 씨가 무슨 해외 비자금 처리인가 이런 거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이것도 대통령 해외 그러면 이것도 비자금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직접 나서갖고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중이에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할 길이 거죠. 없는 거예요. 그 가짜 뉴스라고 신고해도 어쨌든 전한길 뉴스가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가짜 뉴스로 신고해도 이거는 언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환길 상황인 거예요. 뉴스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을 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등록을 했어요. 그럼 청와대 예를 들어 출입 그 신청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아니 뭐 그거야 뭐 심사를 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신청은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맘 먹고 신청하는 사람 야 언제 또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뭐랄까 좀 정교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네요. 그리고 맞다. 근데 우리가 언중에다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음. 그러면은 청와대나 법무부로부터 네. 이거에 대한 조정 신청 들어왔냐? 네. 조정 신청 안 들어왔다. 들어온 거 없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스톱된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재나-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서 언론 중재 대상이라고 했지만 중재 신청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없기 때문에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7월부터 되는 거 아니겠어요? 7월부터 망법이 바뀌잖아요. 아, 그렇죠. 망법이 그 바뀌게 가게에서 되면 적용하는 되는데. 게 7월부터라서 7월부터 이제 유튜브도 포함이 됩니다. 어디에 포함이 돼요? 그 언중이 아니잖아. 방미심이랑 그 방투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7월부터 언론사 적용이 유튜브가 어.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언론사 그걸 확인해야 유튜브는 언중이로 가요. 근데 언중이는 당사자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언론사 유튜브는 이제 보도 유튜브가 행위로 아니라 보는 거지. 보도 행위. 그 언론사 유튜브는 보도로 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언중위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끝나면은 그 스크립트를 공개를 하거든요. 딴지일보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스크립트를 긁어다가 그 문제가 된 3월 10일 날 스크립트를 긁어서 네이버에 그대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네이버 기사 뉴스란에서 그게 검색이 됩니다. 네. 기사로 등록이 돼 있죠. 네,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은 이제 그 딴지일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 네. 그래서 이게 네이버에서 이렇게 기사 검색이 되는데 네. 이게 왜 안 되지라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그게 조정 언중인 신청을 해야 거잖아요. 되는 거야. 아. 언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중재로 가야 되는 거고 방미 심의에서는 그게 심의가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언론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방송한 것도 언론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근데 언론 중재법에서는 당사자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방미심의에서는 심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언론사 유튜브는 그리고 언론중재위에 그러니까 중재 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피해자나 그러니까 당사자 그 보도에 거론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지금 고위 관계자라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특정이 안 됐고 그 대통령은 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렇게 돼서 언중이 제재 대상도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사세행에서 참 이제
요즘에 바빠요. 네. 사세행이. 그리고 예. 또 한 건 오늘 이제 더 있죠. 오후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도 네.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경찰에 고발한 건이 있었어요. 네네네.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네. 이제 대통령 순방 배웅할 때 정청래 대표하고 대통령이 분명히 악수했는데 KTV에서 이 장면이 없다. 이거 고의적으로 일부러 삭제한 네. 거 아니냐. 네. 이런 또 음모설을 네. 제기를 했었거든요. 크게 그 두 가지 고발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KTV에 대한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거든요. 네. 근데 1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반의사 불벌, 네. 그러니까 이제 처벌을 불안-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 그러니까 각하하는 게 맞아요. 네. 예. 근데 각하하는 게 맞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KTV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반의사 불벌이 아니에요. 친고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것도 불송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업무 방해를 했다 안 했다, 뭐 피의자 조사를 했니 안 했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통상의 경우라면 사실은 고발인 조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렇죠. 그 이제 고발한 사람을 네.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KTV 쪽에다가 연락을 해갖고 이러이러한 고발이 들어왔는데 너희 쪽에 입장은 없더냐? 실제로 업무 방해를 받은 게 맞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송치 또는 피의자 조사를 하던가 혐의가 명확하면 피의자 네. 조사를 하고요. 네. 혐의가 참고인 명확할 조사할 수도 있고.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그냥 불송치를 할 수 네. 있어요. 근데 불송치 결정이 나오긴 나왔는데 고발인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세행도 조사를 안 했다. 그렇죠. 고발한 사세행에서 고발을 했는데. 이게 되게 이례적인 경우인 게 사생 대표님이 사실 고발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고발 전문가죠. 윤석열 정부 때 엄청 또 내란죄 고발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가 여쭤보니까 한 300건 정도 고발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네. 근데 고발인 조사를 안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왜냐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냥 루틴이에요. 루틴. 그쵸? 고소인 조사하고 고발인 조사하고.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네. 이게 지금 소관 이 경찰서가 해당 담당 관할 경찰서가 어디죠? 충정로에 김어준 씨 그게 건물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서대문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서대문서는 왜 이거 불송치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불송치 결정을 그래, 했대요? 진짜 오랜만에 이제 경찰 간 전화를 좀 해봤는데 네. 예. 고발 내용만으로는 고발인의 행위가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방해했는지 특정할 수 없고 증거 자료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그러니까 사세행의 근데- 이 업무 방해라는 게 그러니까 주장일 뿐이다. 네. 근데 그러면은 그게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발인을 한번 불러가지고 당신이 문제 삼는 게 뭐냐, 이게 왜 문제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맞아요. 고발인 조사의 절차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발장이나 고소장이 좀 네. 미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사기관에서 볼 때는 그러면 그 조사하면서 좀 메워주거든요. 그런 빈틈이 있으면. 근데 그게 당연한 좀 형식이고 절차인데 이제 그걸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뭐 그렇게 판단하신 거는 저도 이제 뭐 잘 알겠는데 그 법리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으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고발인 조사를 안 하신 건 좀 이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근거로 고발인 조사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왜 안 했냐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보안 수사해야겠네. 보안. 근거를 얘기를 아니 근데 뭐 경찰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물론 그 고발장만 놓고 보면 이거 터무니없네, 이거 조사해서 뭐하냐 이렇게 수사관들이 볼 때는 경찰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고발인 조사, 고소인 조사하는 건데 이렇게 조사 안 하고 불송치 결정하고 이렇게 사건 묻어버리면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른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이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고 나면 그래서 보안 수사의 여지도 없애버리면 검찰의 그 보안 수사 여지도 없애버리면 그냥 묻히는 거죠. 사건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뭐 불송치를 했다, 송치를 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수사 내용을 들여다본 네. 것도 아니고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저희가 그건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저희가 그걸 기사로 쓸 수는 있겠지만, 다만 이게 되게 사회적으로
좀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사실은 그랬죠. 그게 엄청 시끄러웠던 사안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게 맞죠? 그거를 그 정철우 대표 악수. 네, 악수 예, 패싱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음. 관심이 많이 모여진 거기 때문에 음. 통상적인 절차는 밟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봐주기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경찰 왜 이렇게 수사하냐. 근데 물론 저도 경찰을 출입했기 때문에 요즘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검찰 개혁 이후로 경찰이 한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 그 사건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진짜 100%고 그래서 네. 경찰도 지휘부만 음. 그 자기들이 수사권을 제대로 그 독점하고 싶어하지 일선 경찰서의 이제 그 수사 경과라고 하거든요. 네. 수사 경과의 경찰관들은 반기질 않아요. 싫어해요. 그렇죠. 보통 한 30개, 40개씩 네. 이렇게 쌓아놓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반기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근데 거죠. 앞으로 이렇게 그냥 그 문서만 보고 고발장이나 고소장만 보고 그냥 패싱해 버리는 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네. 솔직히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의 소지를 좀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 게 필요한데 그냥 네. 고발인 조사하고 그냥 야. 그 KT에 물어보고 불송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안 지키니까 또 이렇게 또 불필요한 논란까지 이제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사건 처리할 때는 사실 그게 크건 작건 미진함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고발인이나 네. 고소인 입장에서는 중요하니까 그쵸. 경찰에 간 거거든요. 실제로 김한매 대표 이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 행동에서 긴급 성명서를 조금 전에 냈어요. 아 뭐라고 썼습니까?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윤석열, 김건희보다 김어준이 더 무서운 겁니까? 이렇게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주장을 해도 네. 경찰 입장에서 그치. 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여지를 준 네. 거죠 경찰이. 네. 여기 보면은 고발인조차 경찰이 서둘러 배당된 지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서둘러 불송치 처분한 사례는 사생의 고발 행동만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고발 전문가께서 보셨을 때 이게 좀 제가 좀 들어도 좀 이제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우는 네. 처음 들어봐요. 이거 보면 말 나올 텐데 고발을 몇 건 하셨다고요 그동안? 300건 정도. 300건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고발인 조사를 안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네. 1년에 평균 50건.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건은 고발을 고소 고발을 한 거예요 사생에서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 프로 고발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정말 이례적인 거다. 네. 경찰 왜 이런 거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봐도 제가 토가 나는데 그 억울함과 답답함이 많이 좀 느껴져가지고 저도 좀 황당하긴 하더라. 당스럽더라고요 사실은. 네. 박미심이도 본인의 답답함이 느껴져요. 본인은 이게 진짜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디에서도 그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법상 그렇게 돼 그렇죠. 있는데 어쩔 네.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공소 취소 거래서를 접한 광범위한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자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보도로 분노한 여론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런 공개적 그런 주장이 나왔을 때 가짜 뉴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자나 시청자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덕분에 제가 오랜만에 20분 정도, 25분 25분, 정도 와. 오늘 말을 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뿌듯하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분 동안 슈퍼챗도 많이 쌓였을 텐데 김정현 네. 기자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